오늘도 어김없이 박수범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죠.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오셨을 네네. 때 시장 뭐 긍정의 무게를 좀 실어 두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뭐 잔잔하게 시장이 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여전히 시장 긍정의 무게를 실으십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워낙 뭐 또 밸류상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악재는 거의 다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작년 10월 달이었죠. 10월 달에 2200포인트 아래로 또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네. 뭐 이번에도 뭐 22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코스피가 뭐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주면서 거의 뭐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고 있다는 기술적으로 뭐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도 좋고,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나마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뭐 이 정도의 흐름들이라면 오늘뿐만 아니라 뭐 내일도 그렇고 다음 주도 이번 1월 효과라는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TV에서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정말 이번 1월 효과는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떤 걸 메인으로 봐야 할지 저희가 세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카카오엔터 1조 원 규모의 프리-IPO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거의 1조 원가량을 투자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수혜주가 어떤 게 있을지 저희가 옥석 가리기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방산 ETF가 출시가 됐죠. 이에 따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관련한 종목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 등 종목들은 낙폭이 깊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뽑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후에 나온 뉴스죠.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 도약을 위해서 10년 동안 1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집행합니다. 관련주 저희가 빠르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카카오엔터입니다. 1조 원 규모의 프리-IPO,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요. 사실 카카오엔터가 올해 상장 예정인 기업들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게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관련한 수혜 종목들이 움직임이 또 미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카카오엔터가 1조 원을 지금 프리-IPO를 하겠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멀티플을 지금 현재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주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정도 주고는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최근에도 보면 SK온 같은 경우에도 프리-IPO를 좀 진행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헝가리 쪽에 보면 이제 두 군데 또 공장이 있습니다. 네. 뭐 이반차 쪽이랑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아무튼 두 군데에서 지금 하청업체들에게 지금 대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자금난이 좀 생긴 부분들인데 이번에 프리-IPO를 좀 진행한답니다. SK온이 프리-IPO를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격을 너무나 덤핑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자금을 투자받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려 뭐 적게는 50% 정도, 많게는 거의 한 60%, 70%까지도 DC가 된 상태에서 프리-IPO를 진행한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은 너무나 이게 손실이 좀 크다라는 거죠. 나중에 봤을 때. 만약에 또 이건 프리-IPO를 한다라는 건 상장을 하기 위한 그런 계약에 따른 지분을 또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 이전에 자금을 좀 끌어모으기 위한 이제 하나의 또 부분이어서 이 부분들이 만에 하나 상장이 안 되면 또 풋옵션을 또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했던 자금들을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IPO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자금의 경색이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SK온 같이 큰 회사들도 자금에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다면 카카오엔터도 지난 한 해 보면 하반기 때 보면 프리-IPO를 진행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었어요. 네. 왜? 생각보다 투자자를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지수의 움직임이 좀 변화를 보여주고 환율 시장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뭐 유가 움직임도 안정화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시 카카오엔터가 SM에 대한 또 인수 관련된 자금도 필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 유동성 자산이 지금 현재 뭐 대략 한 2,400억 정도 있다 하더라고요. 2,400억 정도인데 2,400억 가지고는 지금 SM을 좀 인수하고 그리고 자금 운용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조라는 돈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에 하나 성공하게 되면 네. 일단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카카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만 못 올랐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물론 지금 엔터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하이브만 보더라도 BTS가 이번에 군대를 감으로 인해서 네. 그 빈자리를 게임으로 어떻게든 대체하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엔터 쪽이랑 게임이랑은 어느 정도 좀 궁합이 맞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가 오늘 못 갔다. 이건 아무래도 게임 쪽의 산업들, 특히나 중국 쪽 판호가 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 게임주들이 못 가고 있고 그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가야 되는데 못 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말 프리 IPO를 통해서 1조 원의 투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네. 어떻게 외톨이처럼 혼자 빠졌어요. 다 올라갔는데 혼자 빠졌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거기다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 게임즈 혹시나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이 친구만 왜 이렇게 못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이게 지금 프리 IPO가 성공할지 안 할지를 지켜보고 난 뒤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지금은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그룹주는 고스탑에서 또 한 종목 자세히 짚어볼 테니까 잠시 뒤에 꼭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카카오 엔터에 이어서 두 번째는 오후에 나왔던 두바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두바이가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투자를 진행하는데 그 금액이 또 무려 1경 원이라고 합니다. 이 네옴시티의 10배 규모라는데 매점 역시 석유 국가가 또 클래스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종목들 많이 지금 댓글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금호건설, 히림이 상한가를 갖고 그렇죠.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다 따라갔잖아요. 혜택을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찐으로 누릴 수가 있는지, 그러면 또 이 수혜를 어떤 기업 받아갈지가 중요하잖아요. 찐으로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력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미국 국가들의 이제 건설사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게 지금 현재 입찰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낙수 효과는 분명히 생기겠죠. 낙수 효과는 분명히 생길 거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좀 당연하다 보는데 일경이라는 단위 자체가 엄청나게 큰 단위입니다. 그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안이 대략적 630조거든요. 630조인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10년 동안 쓴다면 그래봐야 6,300조입니다. 일경이 안 돼요. 여기다 거의 한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쓸 수 있는 1경 1천조 발음이 안 되네요. 워낙 단위가 숫자가 너무 높다 커서, 보니까 오랜만에 이게 경 단위가 제 입에서 네.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이 너무나 큰 단위예요. 너무나 큰 단위여서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20년 동안 쓸 수 있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안을 두바이라는 곳에, 지금 UAE 두바이라는 곳에 세계 3대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그쵸.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걸 진짜 찐으로 믿어야 되나? 좀 의구심도 솔직히 좀 들긴 듭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했던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600조 원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00조 원대인데 이게 지금 일경이단 말이에요. 엄청 지금 네옴시티랑 아예 게임 자체가 안 될 정도로 10배 규모죠. 이게 너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일경이라니까 갑자기 제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우주 안에 지금 떠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감이 안 옵니다. 솔직히 감이 안 오는 정도의 너무 큰 금액인데 아무튼 이 부분들이 정말 립 서비스로 끝날지 네. 진짜 프로젝트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나방처럼 관련 종목들에 좀 뛰어들기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좀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내용이 좀 더 나와준다면 지금 아직까지 금액만 엄청 크게 얘기했지 네. 그리고 기간을 한 10년 정도 그 정도 얘기했지
구체적인 건 아직 없어요.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정확한 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가 지금 당장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금호 같은 데는 끼지도 못하지 않냐 등등 많은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매니저님 주식시장이 기대감으로 좀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좀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요즘 워낙 순환매가 또 빨라요. 예, 순환매가 빠른 시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 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뭐 관련 종목들을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 보지만 신규로 좀 대응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보다는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움직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주식 경우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바닥에서 사려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자. 그런 것처럼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 사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이 이슈가 나오면서 오후장에 또 관련주들로 수급이 확 쏠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기업이 정말 수혜를 누릴지 나오는 뉴스들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왔던 빅이슈 2가지 체크해 드렸고요. 이런 변동성 장세 안에서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 오늘 리뷰 도와드릴 종목이 바로 그겁니다. 피플바이오가 지난달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바로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 지금도 30% 가까운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니저님. 이 종목은 계속 지켜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대략 한 27개 정도의 대학병원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계속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을 우리가 조기에 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제 친척분 중에 알츠하이머로 좀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들이었지만 그런 질병을 좀 더 빨리 좀 알게 되었다면 네. 좀 더 빠른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하게 좀 오래 사셨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플바이오가 알츠하이머를 빨리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만 고령화가 아니죠. 우리 그리고 뭐 중국, 일본, 뭐 유럽, 뭐 미국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들은 다 지금 고령화에 진입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게 위드 코로나로 진화가 되면 어차피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음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는 게 고령화에 따른 수혜주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움직임이 차트적인 기술적인 움직임이 좋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스토리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그 부분을 통해서 피플바이오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플바이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럼 우리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종목 선택이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내일 공략해볼 오늘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롯데리츠를 가져와 주셨어요.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츠주가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리츠가 이게 유행하기 시작한 게 개인 투자자분도 참여하기 시작한 게 2018년도부터였거든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리츠 관련된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뭐 관련된 뭐 ETF 상품들도 지금 현재 뭐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창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정말 큰 손이거나 아니면 거의 기관 쪽에서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리츠 회사들이 지금 이제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리츠 회사들이 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44개 정도가 지금 현재 회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지금 현재 대략 리츠가 지금 2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리츠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들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좀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금융회사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우리금융지주, 뭐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과 같은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규제 완화 때문에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고, 뭐 그에 따른 리츠 또한 기대감이 높으니까요. 이 롯데리츠 뭐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히 뭐 롯데캐슬 아파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왜냐하면 내구재가 워낙 싸구려 내구재를 만들다 보니까 뭐 평수가 50평, 60평에도 너무 질이 떨어지는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데 제가 롯데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햄버거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롯데가 보면 부동산에 진짜 어디가 오를지 그 요지를 정말 잘 파악해서 아파트라든가 건설을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뭐 대기업들보다도 그런 관점에서 저는 롯데리츠가 앞으로의 뭐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적어드렸는데 자막으로 좀 띄워드릴까요? 자막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네. 네, 자막으로. 네, 지금 이제 목표가는 일단 4,500원 좀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4,000에서 4,0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850원 좀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